스타트업 직장인들이 라운지에 모여 앉아 풀어놓는 이야기 보따리 11비 라운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우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업계 고인물 제이콥입니다. 아니, 우디는 왜 신입사원이에요, 갑자기? 이제 3개월 됐잖아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엔데믹 재택근무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드디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야외에서만이지만 일단은. 어떻게 열심히 마스크 벗고 계신지. 네. 일부러 벗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요? 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탈 때는 또 써야 되고 아마도 맞아요. 건물에 들어갈 때는 또 써야 되고 귀찮으니까 그냥 길거리에도 그냥 쓰고 다니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도 아침에도 저도 일부러 벗고 왔습니다. 야외에서라도. 야외에서라도. 네. 사람들이 근데 많이 안 벗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게 그 남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화장의 문제라서 여자분들은 화장을 안 하는 게 되게 편했는데 이제 화장을 해야 된다고 되게 귀찮아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 맞습니까? 친구도 위에만 이렇게 마스크 위에만 화장을 하다가 이제 네. 다시 해야 되니까 귀찮다. 네. 화장품을 그동안 많이 안 썼는데 많이 아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끼는 문제도 있군요. 이게 단면적이 늘어난다. 네, 면적이 이제 네,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런 또 문제가 있네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량의 문제. 네. 색조 화장 생산하는데 주식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색조. 바로 주식으로 네, 생각하시는. 역시 투자의 진심인 네. 우디였습니다. 네. 어떻게 우디는 어때요? 마스크. 저는 네. 이제 뭐 눈치 보면서 한두 번씩 벗어봤는데 이게 꽤 오랫동안 대부분의 인생 이제 마스크 한 번도 안 끼고 살았었는데 그렇죠. 이게 벗으니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뭐 안 입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마스크 그런 벗는 생각이 거에 적응해야 되는 네. 이제. 네. 뭐 인간 맞아요. 적응의 동물이니까 맞아요. 네, 금방 적응할 것 같고 뭐 이제 날씨도 좋고 하잖아요.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어떻게 뭐 봄 나들이 같은 거 좀 다녀오셨나요? 나들이 스팟을 하나씩 추천 한번 해주실 수 있을지. 나들이 스팟. 네. 저는 주말에 좀 이제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혼자만의 나들이를 간 적이 있었는데 두물머리 쪽에 두물머리?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핫도그 스팟. 네, 핫도그 스팟을 차 타고 가는 거는 너무 헬이고 네. 네, 그 근처에 그냥 내려가지고 어. 이제 호수를 바라보면서 걷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핫도그 스팟이 어디예요? 그 자전거 타고 이제 많이 그 두물머리 많이 가는데 네네. 거기 뭐 되게 유명한 그 핫도그 집이 있대요. 네, 그래서 그거 먹고 돌아오는 게 뭐 어떤 국룰이다. 네, 약간 라고 거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터닝 포인트로 네, 터닝 먹고 포인트로. 온다. 네. 거기가 이제 그렇구나. 두물머리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한 번 자전거 탄다 하면 처음에 가는 곳이 두물머리여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핫도그 찍고 오는. 우디도 하나 추천해 주세요. 나들이 스팟. 저는 최근에 이제 용산 가족공원 가봤거든요. 오, 거기 들어가기 힘들다던데. 네, 근데 그게 지난번에 한번 그 친구 차 타고 갔다가 그 한 30분쯤 밖에서 기다리다가 실패했고 이번에는 그 자전거 타고 갔습니다. 원래 그 큰 용산가족공원 네, 들어갈 네. 수가 있군요. 네, 지금.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최근에 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근데- 좋네요. 네. 근데 가니까 진짜 너무 아기자기하게 너무 잘 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 그렇게 평지가 있는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네, 좋은 거 본인들만 했다. 진짜. 귀신같이 알고 네. 그 땅을 차지했다. 네, 진짜 좋은 땅이더라. 저도 되게 가보고 싶었는데 그러네요. 웨이팅이 길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공원이 아니고 그냥 그 미군 부대의 잔재가 남아있는 상태죠. 그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네. 원래 장교 이제 BOQ 같은데 숙소는 제한된 개방이고 그리고 음. 옆에 있는 그냥 공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크는 그냥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차 타고 가는 건 불가능하고 아니면 새벽에 가시거나 주차가 안 돼서. 네, 주차 불가능하다. 음. 네, 그래서 자전거 타고 뭐 걸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입장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제한된 건 아닌데 그걸 주차를 그 앞에 그냥 서 있더라고요. 다른 데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네요. 그 용산 가족공원 지금 미군 부대 자리가 네이버나 카카오 맵에서는 네. 산 그 이미지로 가려져 있는 거 아시죠? 이제 나오지 않으려나? 아니, 아직까지 가려져 있어요. 업데이트가 안 됐구나. 그래서- 일부러. 그렇죠. 원래 우리나라의 군부대는 안 군부대는 나와요. 전부 다
그 주변에 있는 그 복붙을 해놨어요. 그 숲으로. 그래서 그 자리 가려져 있거든요. 근데 구글 맵을 보면 구글 어스나 구글 맵의 위성 사진을 보면은 다 나오거든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장교 숙소나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어쩐지 엄청 큰 녹지가 있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서울 한복판에 이런 산이 없고 원래 남산 밑에 다 미군 부대인데 그거를 가려놨죠. 청와대도 가려놨어요. 몰랐네요. 네네. 그래서 저번에 어디서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LH인가? 그 어디 신도시 개발하려고 거기 이제 답사하고 있는데 미군 특수부대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거기 매복해서 주둔해 있는 건데 그게 기밀이라서 공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려고 이제 갔는데 막혀서 봤더니 거기 미군 부대 주둔하고 있었다. 와. 네, 그런 것도 있다. 그 주민들도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은 알았겠지만 이제 기관들끼리 이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당황했겠네요. 심지어 전북. 잘 영어가 안 될 것 같은데. 재밌네요. 공유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뭐 슬슬 외출도 가능하고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날씨도 좋고 한데 그동안 이제 저희가 코시국에 배달도 많이 시켜 먹고 인터넷으로 뭣도 많이 사고 했었잖아요. 요즘은 좀 어떠세요? 배달 여전히 많이 시켜 드시나요? 쇼핑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지. 저는 원래 코시국가 아니더라도 원래 대부분 상품은 이커머스로 구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은 안 시켜 먹는데 이제 대부분 거의 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거의 80% 이상 되지 않았나? 그렇죠. 네. 오프라인에서 사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러 그냥 놀러 가는 거고 대부분은 네, 그냥 사기 위한 것들은 대부분 쿠팡에서 해결하지 않나? 네, 그러고 있습니다. 맞아요. 버릇이 바뀌었고 그리고 편리한 거를 한번 접하니까 근데 다시 또 이 배달 음식만 먹다가 실제로 가서 먹으니까는 너무 맛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게 조금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배달 음식이 아무리 열심히 조리해도 조리한 지 30분 정도 되는 음식을 먹는 거고 조리한 지 5분도 안 되는 음식 먹는 게 너무 차이가 크긴 했어요. 사실 저는. 신선함의 차이가 좀 네, 있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네. 정말. 아무리 패키징이 발달하더라도 네, 불어버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우디는 쿠팡 많이 사용하시고 네. 제이콥은 어떤 거 많이 사용하세요? 저도 쿠팡이츠. 쿠팡이츠. 사실 배민은 지운지 음식 모르겠어요. 배달 시키는. 네네네. 배민을 지우셨어요, 아예? 안 쓰니까요. 이유가 뭐였어요? 사실은 배민 때까지 배민만 있을 때까지는 제가 많이 안 먹었어요. 배달을. 근데 그 시점이 우연치 않게 배달을 막 시켜 먹을 그 시점에 쿠팡이츠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때 프로모션을 엄청 세게 걸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쿠팡이츠만 쓰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쿠팡하고 또 결제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배민을 안 쓰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탑 오브 마인드에 들어왔네요. 쿠팡이츠. 탑 탑 오브 오브 마인드가 마인드. 그러니까 바로 떠올리는, 카테고리를 생각했을 맞아요. 때 바로 이제 떠올리는. 네. 사실 프로모션이 컸어요. 처음에 엄청 뭐 10,000원씩 들었기 때문에 막. 어떻게 보면 전략 일관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편의를 제공한다. 네. 공짜로 제공한다. 습관이 들은다. 네. 돈을 물린다. 네. 그래도 안 쓸 수 없다. 그쵸. 네. 그리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소비자만 그런지 모르지만 최근에 네. 배달비도 오르고 쿠팡이츠 안에 있는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있어요. 가격이 아마 현장에서 먹은 거랑 배달 금액이랑 다르겠죠. 근데 그 맞아요. 현장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니까 이제는 그냥 절대적으로 너무 비싸네라는 느낌이 들기 그쵸. 시작했거든요. 네. 스파게티 하나에 이제 2만 원 넘어가는 것들도 생기고 이러니까는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2만 원이요? 그러니까 생면 파스타면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겉면 파스타인데 그 정도면. 그래서 저도 비슷한 경험이 배달 시켜 먹던 가게를 한번 실제로 가본 적이 있는데 그냥 가격표가 다르더라고요. 한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음부터 여기는 가까우니까 그냥 와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픽업 비즈니스의 미래가 있다.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이제 물가가 또 너무 많이 올라서 맞아요. 배달비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편하긴 한데 결국엔 소비자의 선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완전 초기이긴 한데 이게 배달비가 올라가니까 뭐 배달 핫배송 그런 새로운 스타트업들도 요즘 나오고 있더라고요. 핫배송. 같이 먹어요. 팀 배송 네.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핫배송 서비스에 더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언제나 소비자들은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큰 비용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그게 아낀다고 해도 한 번에 1, 2천 원 아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바로 움직이는 걸 보면 정말 경제는 역동적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자주 쓰시는 걸로 이제 쿠팡이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쿠팡이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게 사실이고 뭐 매출도 높고 커머스 회사 중에서 또 상장사이기도 하고 나스닥에 무려 상장했죠. NYS입니다. 아 NYS인가요? 네. 네. 무려 미국의 이제 미국 뉴욕 스톡 시장에 익스체인지. 네, 주주셔서 잘 아시네요 역시. 네. 그저께 폭등했다가 어저께 다시 폭락하는. 쿠팡이요? 네. 폭등을 왜 했을까요? 네. 폭등은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지금 너무 폭락했기 때문에. 아 네, 반등 효과가 잠깐 있다가 아.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직 적자죠 쿠팡이. 그럼요. 아직 조단위 적자죠. 조단위. 분기 흑자를 낸 적이 없고요. 네. 이게 지금 뭐 어쨌든 출혈 경쟁을 하고 있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많이 잡기는 했지만 뭐 주가도 그렇고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는 뭐 업계 1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쿠팡이 굉장한 경쟁을 거쳐서 지금의 자리에 왔다고 들었거든요 제이콥. 그래서 이제 제가 저를 업계 고인물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2011, 12년 그때부터 스타트업이란 말을 썼고 네. 그 전까지는 같은 말이 있긴 했어요. 벤처? 벤처. 벤처. 네,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우리 벤처 닷컴 버블 시절. 네, 닷컴 버블 벤처 붐. 네, 그때 네. 또 테헤란론에 사실 또 엄청난 부가 몰렸었거든요. 네, 그때 한번 푹 꺼지고 네.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술. 아. 실제로 새로운 저는 기술? 새로운 기술의 주식을 사고 싶었던 아. 것까지 네, 사진 않았고. 뭐 하는 회사죠? 새로운 기술? 백배디였던. 네, 그게 뭐냐면은 다이얼패드라는 그 전화를 스카이프. 대체하는 아 네,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그때까지. K 스카이프. K 스카이프. 그래서 그거를 다이얼패드를 하겠다고 했다가 아마 잘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한때 5개월 만에 100배 상승했던 적도 있고. 상장을 했었던 거네요. 상장 그쵸? 주식이죠. 네, 코스닥. 아마 유료화했다가 좀 힘들어졌던 거예요. 네, 유료화 타임을 잘못했던 PC 통신을 시대였는데 그때 PC 통신이 아니라 아예 그걸 가지고 전화를 대체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절에 한번 붕 떴다가 다시 그때 벤처란 말이 왔다가 벤처란 말이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았던 거예요. 벤처는 약간 이제 사기꾼. 사기꾼 비슷한 느낌으로 왔어요 사실은. 네네. 근데 이제 10년 동안 암흑기를 겪다가 그쵸. 이제 애플의 아이폰 모바일 혁명이 2007년에 아이폰 1이 나왔지만 1, 2까지는 큰 반향이 없다가 이제 3GS에서 터졌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3 이제 GS가 모바일 시대를 화려하게 열어젖혔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2010년에 창업한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때 이제 그 2009년에 미국에서 핫했던 공동구매 모델, 소셜 그룹폰? 커머스, 그룹폰이었나요? 그룹폰, 리빙소셜. 네, 리빙소셜. 그 두 개 모델을 보통 이럴 때는 외국에 유학가 계신 네네. 네, 조금 이제 유학파. 네, 유학파 이제 뭐 부유하신 분들께서 네. 많이 갖고 옵니다. 사실은. 그쵸. 그래서 그걸 보고 한국에서 또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우후죽순으로 시작되던 것이 소셜 커머스였어요. 뭐 모델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모여가지고 네. 모이면 싸진다. We make price. 아, 네. 그 뭐 그런 것도 프라이스? 있고. 네. 또 처음에는 티켓 몬스터. 티몬. 지금은 티몬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티켓 몬스터라는 걸 먼저 가져왔고 네. 그 다음에 티켓 몬스터 뒤에 사실 그때 지금은 뭐 티켓 몬스터, 위메프, 쿠팡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한 100여 개 이상이 우후죽순으로 생깁니다. 많죠. 네. 왜냐면은 너무 만들기 쉬우니까. 네. 그냥 사람 모아서 미리 소싱해 놓은 거 싸게 판다 하는 거는 뭐 그전에 있었던 모델이니까. 그러면은 맞습니다. 초기에는 다 약간 소셜 커머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공동구매 네, 모델이 대부분이었나요? 다 공동구매였어요. 공동구매인데 이게 이제 그 오픈마켓으로 넘어가는 히스토리가 조금 네네. 뭐 안타깝기도 하고 있는데 그게 궁금해요. 네. 어떻게 넘어갔는지. 처음에는 소셜 커머스라고 막 들어와서 싸게 파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50% 이상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티몬인가 위메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쿠팡인가 그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아마 반값에 팔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잖아요. 무조건 사야죠. 그때는 한 페이지에 하나만 팔았어요. 웹 기준으로. 와, 그럴 그러니까 때가 이 있었구나. 트래픽 한 페이지에 딱 하나 올라오면 오늘 내일은 다른 게 올라오고. 트래픽 감당이 됐었나요, 그게? 문제가 컸었죠 아주. 그래서 뭐 다운도 많이 되고 그렇게 한 페이지 하나 팔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몰리는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기다려요. 내일은 뭐 올라올까. 그래서 맨날 접속하고 이런 효과가 있어서 몰리기 되게 좋았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팔고 뭐 부패권 기본적으로 잘 팔고 있었어요. 헤어샵. 네, 뭐
70%막 할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주로 프로덕트보다는 뭔가 서비스나 서비스. 정말 그 티켓. 이유가 있었어요. 아, 티켓 이런 거는 이제 다 공통점이 있어요. 놀이공원, 연극, 뭐 영화, 티켓, 음식점 다 고정 비용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야지만 이익이 나고 안 들어오면은 다 그냥 고정 비용 날라가는 그런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땡처리랑 비슷한 거. 맞습니다. 네. 그럼 어차피 놀이공원 돌려야 되는 거고 음식점 어차피 음식 뭐 재료값이 있긴 하지만은 고정 비용이 높기 때문에 렌트비가.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많이 와야지 채워야지만 이익이 나는 그런 비즈니스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서비스에서 할인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죠. 머리 잘 썼네요, 근데. 그렇죠. 그 예전부터도 사실 공동구매는 그런 거에서 많이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음식점 처음에는 놀이공원 같은 거 했다가 음식점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음식점은 처음에 개업 행사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개업 행사용으로 소셜 커머스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 발생된 게 처음에는 이게 선제시 후제시라고 합니다. 쿠폰 선제시형이었어요. 음식점에 갈 때. 선제시. 자, 이제 쿠폰을 모바일 폰을 가져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티몬에서 샀어요 하면서 50% 할인권을 들이밀고 들어가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그 포스에서 이제 얘 할인해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구매하네. 네네네네. 이러니까 음식점이나 이 서비스 안마 뭐 이런 거의 특징이 서비스 퀄리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대찌개에 햄 10개 들어갈 걸 5개 넣는다는 얘기예요. 치킨은 다리가 없거나. 다리가. 네. 그러니까 선제시한 고객이 먼저 알려지게 되니까 딱 가서 보니까는 야 이거 팀원에서 샀는데 나는 부대찌개 햄 5개밖에 없더라 소문이 이제 쫙 나니까 아 역시 싼 게 비지떡이다 라는 퀄리티 인식이 한번 관리가. 생겨서 네. 후제시로 바꾸긴 했습니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다 먹고 나서 네네. 이제 제시하면 그때 할인해 결제할 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예 이 사장님들이 내가 사실 적어도 소셜 커머스에서 쿠폰 티켓을 팔았다는 건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퀄리티를 낮추는 거예요. 아, 이때쯤 오겠구나. 왜냐하면 그게 유효 기간이 보통 3개월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네. 이때는 퀄리티를 낮춰버리는 또 효과가 있어서 결국은 이게 소비자들이 약간 외면을 받았고 일단 지속 가능하기가 힘들었네요, 좀 어떻게 네네네. 보면.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이 공동 구매 모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취소를 하면 안 돼요. 아, 네. 환불 취소 불가. 그렇죠. 만약에 내가 쿠폰 10,000개를 50%에 팔았다 하면은 이 사장님은 재료를 10,000개분을 일단은 어딘가 주문을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취소를 해버리면 이 재료를 날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취소 환불 불가가 기본 BM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외국의 호텔 같은 거를 보시면은 그 취소 환불 불가로 써 있으면 싸게 파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은 그게 자유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에는 굉장히 금과 옥조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를 할 때는 무조건 7일 이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환불시켜줘야 된다. 고객 변심이든 뭐든. 근데 요즘에는 호텔 같은 거 국내 사이트에서도 환불 불가가 있긴 하던데. 환불 불가 네. 아마 전사법 위반일 거예요. 아 위반인가? 그래서 7일 내에는 왜냐하면 네가 직접 물건을 보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7일 내에는 환불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아니면 뭐 그게 제가 그러니까 얼마 기간 안 세봤으니까 6일 남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7일 내에는 100%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10% 수수료 띄고 이런 데도 있는데 다 불법이에요, 그거 다. 그런데 이제 소셜 커머스가 워낙 소비자 불만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왜냐면 티켓 가져갔는데 그렇죠. 부대찌개 햄 5개밖에 없다. 그러면 공정에 신고하죠, 보통 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시끄러우니까 이제 때려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때려 잡으려고 보니까 얘네들 뭐 퀄리티를 가지고 공정이 조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햄이 5개냐 이럴 수는 없는 때려 거니까. 잡는다는 거는 공정위에서. 네. 공정위가 이 소비자 불만이 너무 높아지고 사회 문제가 됐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우후죽순으로 이제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때려잡는데 이제 갖고 들어간 게 너희들 왜 7일 환불을 안 하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셜 커머스 업체들은 우리는 티켓 파는 사람들이 있지 이게 물건 파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7일 환불 그 의무가 없다. 단순 중개인이다. 네, 중개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공식 판매 중개요. 뭐 그런데 이제 판매자가 아니에요. 네, 이게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정위는 아니다. 니네들도 판매다. 너희들도 티켓을 팔고 있지 않느냐. 티켓 파니까 너희들도 7일 환불해줘야 된다. 네. 해가지고 때렸어요. 근데 그때 소셜 커머스 회사들이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챌린지를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7일 환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고 티켓 7일 환불을 해주면은 이거는 BM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공동 구매 대폭 할인하는 모델은 그때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피버팅을 시작하면서 많이 망하고 그때 100개 넘는 것 중에서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하고 이제 그나마 자금력이 있었던 쿠팡, 티몬, 위메프라는 큰 회사. 사실은 리빙 소셜도 있었죠. 티몬을 네, 인수했고 그룹폰이 한국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룹폰 4대 그룹폰 코리아가 네. 있었어요. 맞아요. 그룹폰 코리아가 제일 먼저 그 중에 또 망했고 그래서 세계로 남은 것이 아마 2013, 14년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잠깐 드는 생각인데 우리 코리아는 정말 빡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대형 유통사, 그러니까 까르푸, 월마트, 그쵸. 전 세계 떨어지고. 1위, 2위, 이제 압도적인 1위, 2위 와서 이제 코리아의 매운맛을 보고 빠이빠이 하시고 그리고 리빙 소셜 그룹폰 왔다가 이제 코리아의 매운맛 그리고 이제 뭐 딜리버리 히어로 왔다가 그쵸. 이제 우리 배달의 민족에 호되게 당하고 우버 왔다가 사버리고 우버 왔다가 빠이빠이 하고 야 대한민국 진짜 사업하기 어렵다. 살아남은 거는 스타벅스 정도? 네. 그렇군요. 네, 스타벅스도 근데 이제 다 신세계가 100% 지분 사지 않았나요? 네, 코리아는 샀죠.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테스코, 삼성 예전에 조인트 벤처였던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였고 그쵸, 그쵸. 네, 코리아에 들어오려면 이제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타고 들어와야지 그쵸. 독자 사업하기에는 정말 쉽지 어려운 않다. 곳이다. 어려운 특히 마켓이다. 오프라인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이게 호전적이고 그냥 까다롭고 네. 엄청 까다로운 것 같아요. 엄청 까다롭고 소비자로서는. 그래서 근데 반대로 VC 입장에서 저번에 그 알토스 벤처스의 한킴 대표님 말씀 주셨는데 네. 한국이 이제 그 탑 10 시티로 비교하면 미국이랑 탑 10 시티보다 많대요. 인구가 인구 순서대로 볼 때. 그래요? 네, 인구가 더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까다롭고 호전적이고 리뷰 바로 오고 그쵸. 남이 쓰면 나도 써야 되고 그쵸. 유행에 민감하고. 피드백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맞아요. 한국에서 이제 코리아에서 테스트해서 성공을 하면 야, 전 세계 이거는 싹쓸이. 네, 이 정도 기준을 맞추면 전 세계 먹을 수 있다. 말 되네요. 네, 그 가설로 투자를 많이 하셨죠. 테스트 베드다. 네. 말 되네요, 말 되네요. 그래서 이제 2013년, 4년에 그 치열하게 피버팅을 시작했어요. 그 소셜 3사라고 불리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오픈마켓이라 불리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커머스의 그 효시는 인터파크예요. 아하. 인터파크가 98년 아마도 1998년에 창업을 했고 맞아요. 그때 당시 이제 닷컴 버블에 살아남은 회사죠. 어디 사내벤처로 알고 있는데 인터파크가 데이콤 사내벤처네요. 어. LG 데이콤. 네네. 그래서 인터파크가 효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옥션, 네 옥션이 있었고 G마켓. 그래서 아직까지도 50대 이상 분들은 옥션을 쓰세요. 네네. 네 그때 옥션 쓴 그 버릇이 남아있기 네. 때문에 옥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G마켓이 그때 당시에 벤처로 들어오면서 그 옥션을 샀던 이베이가 네네. G마켓까지 사면서 그쵸. 네 G마켓과 옥션이 이제 이베이 코리아의 두 브랜드로 이제 우리나라 이커머스를 사실은 장악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11번가라는 SK 그룹에서 네. 우리도 이커머스 할 수 있지 않느냐. SK 플래닛.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텔레콤은 항상 그래요. 네. 이게 그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 통신 사업자잖아요. 그쵸. 기간. 네. 이 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간. 기간 산업. 국가의 기간 산업이다. 우리는 뭐 군수 산업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뿌리 산업. 뿌리 산업. 우리는 기간 없으면 안 된다. 산업. 없으면 안 되는 기간 산업인데 왜 사람들이 우리는 주목을 안 하고 저기 이커머스는 사실 그 통신 사업자 입장에 분류해 보면 부가 통신 사업자. 우리 회선을 타고 영업하는 우리 애들. 회선 타고 여기 부가적으로 붙어 있는 놈들. 네네. 붙어 있는 놈들이 왜 훨씬 더 밸류를 잘 받냐 이거죠. 항상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서 나온 것이 11번가인데 왜 11번가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SK텔레콤 본사가 11번가에 있어요. 아, 정말요? 무슨 로에 11번지예요 거기가. 굉장히 저희 채널 이름이 지금 비슷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똑같네요. 네, 그래서 11번가로 지어서 네. 네, 이커머스를 시작했는데 그 이베이 코리아가 G마켓을 살 때까지만 해도 10%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의 그 배달의 민족 요기요 그 독점 문제 네네.
요기요가 배달 민족이죠. 딜리버리 히어로 네네. 코리아가 배달의 민족을 지분을 살 인수하는 때. 그때와 굉장히 비슷한 일이 있었던 아. 거예요. 그게 2007년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2007년에 옥션만 가지고 있었던 이베이 코리아가 G마켓까지 인수하려고 하니까 9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이콥이 좋아하는 독과점. 네, 독과점 굉장히 그 리딩 케이스입니다. 전문 우리나라에. 분야가 나왔네요. 예. 그때 이제 인수를 할 때 미국 사람들이니까 알고 있어요. 이미 이슈를 한국에 우리가 90% 넘는 독점이 되는 거는 네. 굉장히 미국 관점에서 FTC 그 Federal Trade Commission이거든요. 전문. 페어가 아닙니다. 네. Federal이에요. 그냥 연방 거래위원회. 네네. 그 공정이란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FTC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한국의 로펌들을 컨택을 했고 모 로펌에서 거절. 이거는 우리 못해.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공정이 무섭다. 네. 아니 못 이긴다. 법리적으로 안 돼. 다 안 되는데 하나에서 네.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오. 라고 해서 혹시 김현장? 그거는 뭐 저 알 수는 없고. 예, 알겠습니다. 법률상. 네. 네네. 뭐 어쨌든 하나에서 우리가 그러면 해보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논리가 뭐였을까? 논리가 이제 그때 굉장히 그 아마 우리나라 공정 홈페이지에 아직도 떠 있을 거예요. 그 오. 논리가 있어요. 오. 90%가 되지만 네. 이 인터넷 시장은 네. 역동적이다. 아하. 역동적이기 때문에 어떤 놈이 들어와가지고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다. 음. 그러니까 독점이라는 효과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깔려있는 논리였어요. 설득력이 있는데요? 있죠? 근데 네. 그게 구글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구글이 뭐 우리가 검색은 거의 독과점이죠. 그렇긴 80% 넘죠. 네, 근데 광고 시장에서는 우리가 전체 그 뭐 ATL, BTL 전부 다 검색 광고 합쳐서 우리가 되게 작은 범위다. 그래서 우리는 독점 기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판례가 남아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어떤 독과점 이슈가 들었을 때, 야 예전에 그 G마켓 그 90% 그거 했는데,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렇게 주장해서 할 수 있죠. 지금 분명히 네. 이제 이게 여기까지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딜리버리 히어로의 이제 배달 민족 인수권에서도 분명히 사용됐을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예전에 논리가. 이런 90% 그 시장 점유율이 되는 케이스였지만은 허용해 준 적이 있지 않느냐. 어쩌면 쿠팡이츠의 등장이 땡큐일 수도 있겠네요. 땡큐였어요. 그 얘기도 아마 다시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그게 같은데. 없었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의 100%가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회사가 11번가예요. 아. 10%안 되는 회사. 그래서 허용이 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SK에서도 굉장히 밀어줬기 때문에 사실 11번가가 또 진짜로 올라왔죠. 맞아요, 하지만 G마켓하고 옥션 합치면은 여전히 50% 이상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11번가, G마켓, 옥션 등등이 인터파크 등등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었던 이 이커머스 오픈마켓 시장. 네네. 오픈마켓은 기본적으로 입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입점 사업자도 유저, 구매하는 소비자도 유저예요. 그러니까 판매 회원 가입, 구매 회원 가입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든지 물건 팔 수 있는 곳이 오픈마켓이고 대신 노출만 상위로 해주냐 밑에 깔려있냐 이 문제. 그게 혹시 지금도 그런가요? 네. 저는 뭔가 판매를 하려면은 뭐 아까 얘기가 나왔던 부가통신 사업자나 뭐 통신 판매업자 이런 것 때문에 네. 뭐 이것저것 뭐 사업자 등록증도 예를 들면 표시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그건 줄 알았어요. 해줘야죠. 해야 돼요. 그건 하는 건 하는 하는데 거고. 내가 그 회사에 있는 플랫폼 업체에서 그거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쓰게 돼 있어요 다. 네.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셜 3사라고 불리는 쿠팡, 티몬, UMF가 이제 이 오픈마켓 시장으로 어떻게 보면 진출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커머스 업계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어집니다. 11비 라운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